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.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 상황입니다. 2025년 6월 28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 복잡한 사건, 첫날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또 그 의미는 뭘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조사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내란이나 외환 같은 여러 혐의를 다루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, 그리고 또 어떤 혐의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, 특히 그 방식에서 뭘 읽을 수 있을지 한번 보죠. 네, 기사를 보니까요. 6월 28일 오전 10시 14분쯤인가요? 서울 고등검찰청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이랑 같이 출석을 했네요. 근데 그 조사 시작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다고요? 아, 맞습니다. 그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대면 조사가 시작됐는데요. 좀 흥미로운 게 그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과정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. 생략됐다는 거죠. 아, 특검이 직접 안 만났다고요? 네, 대신에 그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, 이분이 윤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단, 최명성, 송진호 변호사 이렇게 맞이했고요. 그리고 박억수, 장영수 특검보가 조사실 옆 다른 공간에서 한 10분 정도 조사 일정 같은 거 설명했다고 해요. 이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또 전달했다고 하고요. 이런 방식은 뭐랄까, 수사팀이 좀 거리를 두려는 건가, 아니면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좀 보여주자는 건가,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. 그렇군요. 특검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점,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네요. 그럼 가장 먼저, 어떤 혐의부터 조사가 시작된 건가요? 기사에는 내란, 외환, 여러 굵직한 것들이 언급되는데, 첫 단추는 뭐였는지 궁금하네요.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. 첫 조사는 체포영장 청구 방해 관련 혐의에 집중됐습니다. 체포영장 방해요? 내란이 아니고요? 네, 특히 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의 박창환 총경, 이분이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어요. 이건 경찰 인력이 특검 수사에 상당히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거고요. 어쩌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비교적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쉽거나 아니면 사건 초반에 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혐의부터 시작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내란 같은 아주 무거운 혐의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로 먼저 들어가는 거죠. 그렇군요. 핵심 혐의가 아니라 체포영장 방해 혐의부터다. 이게 좀 전략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. 그럼 기사에서 꽤 비중 있게 다뤘던 그 외환 혐의 있잖아요. 해외 자금 의혹 같은 거요.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것도 상당히 민감할 텐데요. 네, 맞아요. 외환 관련 혐의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죠. 다만 그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밝힌 걸 보면 일단 시간 여유가 되면 조사할 계획이다. 하지만 현재로서는 체포영장 방해 조사가 먼저다. 이런 입장이에요. 아, 만약에 이 앞선 조사가 좀 길어지면 외환 혐의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다. 이런 여지도 남겼고요. 그렇군요. 우선순위가 좀 밀린 거네요, 일단은. 그렇죠. 시간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좀 조절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보입니다. 이 외에도 특검은 그 비호화폰, 아시죠? 도청 어려운 암호화된 휴대전화요. 그 기록 삭제 혐의나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련 내용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는 밝혔습니다. 조사를 할 때 영상 녹화는 안 했다고 하던데 이건 좀 의외인데요? 보통은 중요한 절차 아닌가요? 피해자 방어권 때문에라도요? 네, 기사가 나온 시점, 그러니까 오전 조사 기준으로는 영상 녹화는 안 이루어졌습니다. 아, 오전 기준으로는요? 네, 근데 이것도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. 영상 녹화라는 게 피해자 동의 여부도 중요하고 또 수사상 필요성도 봐야 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초기 단계에서 생략된 건 뭔가 절차적 합의나 아니면 수사팀의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. 그렇군요. 전반적으로 보면 첫날 조사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식과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시작된 것 같아요. 수사의 어떤 초기 방향,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걸 설정하는 좀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윤 전 대통령 특검 조사가 어떤 분위기에서 딱 시작됐고 또 수사팀이 초반에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그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시작을 하고 외환 혐의 같은 다른 핵심 사안들은 다음 순서로 약간 미뤄둔 그런 상황이군요. 이 첫날의 움직임이 앞으로 수사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. 맞습니다. 조사는 이제 정말 막 시작된 거니까요.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훨씬 중요하죠. 특히 이 체포영장 방해 혐의 조사가 과연 그 내란이나 비화푼 기록 삭제, 국무회의 관련 의혹 같은 다른 핵심 혐의들로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확장될 수 있을지 이게 아마 관건일 겁니다. 네.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조사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을 때 우리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혹은 위기 대응 능력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기자님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